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세 테마, 약세 테마가 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강세 테마부터 그리고 이러한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섹터까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공략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쉬는 날이 많아서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ST팜 같은 경우에도 현재 30%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했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하나투자증권과 K옥션도 최근 상승이 나오면서 10%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해운, 오늘도 해운주들이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4월 중순 방송에서 미리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주 공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ST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주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도 기술력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ST팜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공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전문가님께서 가장 저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방송에서 4월 중순쯤에 공략을 주셨는데 최저가 76,400원대 생방송에서 공략을 주셨고요. 이때가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저점이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0만 원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상승 빨간불 켜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ST팜이라는 종목 7만 원대 공략해 주시고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이면서 공략일 대비했을 때 무려 34%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기술력적인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방송 공략해 주신 다음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향 흐름 나타내면서 34%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하면 영웅전차남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하나투자증권 12%대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단순히 12%대의 수익률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우선 1차 공략을 1월 초에, 1월 말쯤에 공략을 주셨는데 1월 말에 공략 주시고 40%대의 상승률을 1차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금 2차로 공략 주시면서 12%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공략했던 종목이라도 두 번, 세 번 다시 공략을 하면서 공략할 시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 설명해 주시면서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으로도 12%대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K옥션 역시나 비트코인 안에서도 NFT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이 비트코인보다는 NFT 쪽에 주목을 하자라고 3월 초쯤에 공략을 주셨는데요. K옥션도 현재 9.4%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9.4%, 단기간 안에 10% 가까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 매수와 매도, 가격 전략 세워주고 계시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인증 사진들도 올려주셨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6.3%대, 6.7%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K옥션이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9.4% 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5거래일 만에 또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입니다.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4월 17일 최근 방송에서 공략을 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 해운주들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대한해운도 4%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 켜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4월 17일 이 저PBR 밸류업 수혜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역시나 경기 회복 수혜주로서 이제는 해운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방송에서 짚어주셨는데, 최근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해운주들이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운주 흐름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돈나무 혜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기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개념들 노란톡 안에서 짚어주고 계시고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모두 다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주목할 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어떤 테마와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되는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 그리고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찬남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돈나무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5월 달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항상 상승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 영웅 전찬남이 여러분들 계좌에 제대로 된 수익나무 심어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돈나무와 영웅 전찬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매주 선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5월 시장에서도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시 27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273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하면서 8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조금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은 전력설비와 해운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강세 테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전력설비 테마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전력설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을까요? 왜냐면 일단은 뭐 재룡 산업도 그렇고요. 네. 뭐 재룡 전기도 그렇고 뭐 세명 전기도 그렇고 네. 대부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상승 나오는지 여러분들 그 원인을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AI 수요의 증가, 한마디로 AI가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전력 사용의 수요도 역시나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전력 수요, 한마디로 전력 사용량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게 굳이 AI의 수요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름만 되면은 또 전력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죠. 에어컨도 그렇고.
뭐. 근데 지금 그건 너무 이른 얘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에 아.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그런 채굴기 업체들, 네, 오. 비트코인 채굴기 업체들 같은 경우가 당연히 전력 사용량이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전기료를 하루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런 공장 같은 경우가요. 왜냐면 전력을 계속 돌려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반감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반감기 이제 뜻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고 4년마다 채굴 보상량이 더 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0일 이전에 반감기 그 당일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공장들은 채굴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전력 수요량의 증가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세명전기든 재롱전기든 재롱산업이든 이런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조금 상승이 나왔던 거고, 지금 상승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 수요의 증가 같은 경우로 상승 나오는 거다 보니까는 지금 이 조금 이런 전선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한번 내가 진입해볼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미 가열된 테마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도 눌림에 있는 테마, 앞으로 상승 나오는 테마가 어떤 것인지 물음표 다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서 수익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 보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전력 설비 관련주들 인공지능 수요 확산과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 설비주들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가 조금 저렴한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력 설비, 재룡 산업과 재룡 전기, 세명 전기가 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오늘 준비해 오신 섹터와 공략주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최근 공략 주셨던 종목이 또 해운이더라고요. 맞아요. 대한해운을 공략을 주셨는데 오늘 해운주가 또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해운주는 그러면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해운은 정리해야 된다 봐요. 벌써요? 네, 왜냐면은 벌써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를 때 팔아야 돼요. 오를 때 못 팔잖아요. 그럼 다시 손실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미국 주식처럼 느리게 같이 투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시장이고 투자로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투기로 돈을 버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운 업종을 얘기 드렸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10%든 15%든 상승이 나왔으면은 그때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계속 뭐 30%, 50% 수익 보겠다고 들고 가시면은 오히려 수익 보기보다도 손실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은 해운 업계를 정리하고 뭐 원유 업계, 한마디로 좀 석유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 조금 눌림이 나오지 않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테마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또 지름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가장 최근에 공략을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내면서 대한해운도 오늘 4%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을 당시 지금 시점 대비했을 때 한 14%가량의 상승분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는 상승이 나올 때 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해운주를 정리하고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테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5월 달에 어떤 종목의 수익이 기대되는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해운주도 안 된다, 전력 설비도 안 된다,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오늘 가지고 오신 게 뭔가 되게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걸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은 현재 뭐 전 세계가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뭐 지구 반대편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과 중동,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는 뭐 한반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국과 대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전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런 시끄러운 전 세계 시장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이 상승 나올까, 어떤 섹터가 상승 나올까, 우린 그거를 미리 분석하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유가 관련 종목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역시나 물론 좋아요. 하지만 방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더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처럼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무 이미 올랐고 AI 테마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테마 아니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꼭 공략해야 되는 섹터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제가 아나운서님께 하나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갑자기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짜리 한 장을 드려요. 네. 기분 좋겠죠? 그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무 좋죠. 드려요. 네. 하지만 먼 10년 뒤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드리는 것보다도 네. 그냥 뭐 맥도날드의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이거 하나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님께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럼요. 무엇이냐? 네. 지폐의 가치보다도 지폐의 가치가 추락할 수 있는 지금 추락하기 좋은 원화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더 저는 떨어질 거라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똑같아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께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하지만 10년 뒤든 5년 뒤든 제가 5만 원을 드릴까요? 치킨버거 하나 드릴까요? 하면은 돈 필요 없어요. 치킨버거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참 좋은 시기가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안 해.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 크죠. 경기 침체로 전환되면은 원화 가치가 다 떨어집니다. 미국의 킨달러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요.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몰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전 세계 공용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금이거든요. 근데 이 금 같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의 가격은 저는 더욱더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은 뭐 외국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투자할 때는 규제도 심합니다. 여러분들 K뱅크로 계좌 만들 때 보통 바로 큰 돈 넣어가지고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 입금하실 때 제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면은 왜 전찬함님이 비트코인 사라고 하지 않고 왜 비트코인 관련주 사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거고 왜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또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지금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의 결과가 여소야대의 전국의 모습이 다시 한번 또 그려졌잖아요.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공약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7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700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건 공약이 무엇이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거예요. 이 현물 ETF 승인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야권에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이거를 한마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유권 해석 같은 경우를 제 필요로 재요청을 해야 되고 이게 조금 맞아야만 당연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입법을 발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승인하고 이게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를 6월 한마디로 이번 6월 달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국회 회기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예상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이 야권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융감독원에 그리고 재요청을 하고 유권해석 재요청을 하고 또 국회도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대감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AI, 2차 전지 이런 거 공략할 생각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섹터 저는 당장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태인데 최근 야권에서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그리고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돈나무 주식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이전에도 한참 전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략을 주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나투자증권부터 K옥션까지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가격 상승 나오기 이전에 꾸준하게 공략을 주셨던 분이고 1차 공략, 2차 공략을 통해서 꾸준하게 또 수익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다시 공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수익들, 이전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로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일단은 물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네. 워낙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여론도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 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두 뭘까요? 번 다시 못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게 요즘에 코인 같은 거 가지고 피싱하는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요즘에 여러분들 주식 손실 너무 심하시죠? 하면서 코인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코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하면서 이런 코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코인 가지고 주식 손실에 대한 보상 금액을 메꿔준다면서 그렇게 좀 사기치는 이런 불순한 보이스 피싱 세력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시고 아무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인 같은 경우로 이렇게 조금 이런 사기치려는 나쁜 이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보다도 우려가 더 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되려면은 아직은 조금은 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인데 인구는 많은 국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화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홍길동 씨가 만든 화폐가 아니라 외국 사람이 만든 거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서 해외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현물 승인이 됐고 미국도 현물 승인이 됐고 그리고 물론 이번 달에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안 됐지만은 다음 달이든 두 달 뒤든 미국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역시나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스를 수도 없고 앞으로 더욱더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다른 섹터, 여러분들의 귀한 돈 아무거나 다 주고 담지 마시고요. 저는 비트코인 섹터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략해야 되는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이 번스타인이라는 미국 유명한 투자 은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15만 달러면 얼마냐면은 그냥 $1달러 환율을 1,370원 기준으로 봤을 때요. 15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에서 1억 8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약 2배 가까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2025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자 전문 은행 같은 경우도 예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25년 되기 전에도 비트코인은 2억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2억 가면은 물론 비트코인 공략 못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라도 사놓을 걸 공략하지 못한 그 아쉬움도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는 꼭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 윌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펀드 스트랙 공동 창업자인 톰리 씨. 네, 톰리 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억을 돌파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물 ETF에서는 뭐 매수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매도도 가능한 거잖아요, 주식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 이런 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밥 먹으면은 소화 현상으로 배출하고 이런 것처럼 네, 사고 팔고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떨친 이런 기요사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2억까지 갈 거다. 한 개당. 이렇게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이분의 책을 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화폐의 가치가 더욱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섹터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2억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강세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비트코인 연말까지 큰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한 종목 꼭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4월 한 달 동안만 14%가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기에 적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어... 네, 저도 이제 비트코인 시작하려고요. 네, 아니, 진짜로. 아니 전문가님, 근데 사실 코인 투자하기에는 좀 개인분들이 어려우니까 오늘 관련주로 준비해 주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실제로 코인 투자하려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코인 투자 해봐서 알잖아요. 아, 그럼요. 네, 코인 투자하려면은 당연히 업비트 또는 빗썸을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 투자 거래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상관없이 K뱅크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K뱅크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단지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즘에는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좌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큰 돈을 입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을 통해 가지고 입금 거래나 출금 거래 이런 실적을 통해서 네, 또는 시간이 지나야만 큰 돈을 입금하고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까지 기다려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처음 투자를 하고 싶어도 100만 원 미만밖에 투자를 못 하니까는 차라리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코인 관련주라도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하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네, 다음 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 FOMC가 한 번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냐, 동결을 하냐, 인하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5월 FOMC 회의에서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우리는 인상은 안 할 거다. 하지만 인하도 없다. 한마디로 올해 안에 인상은 안 한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인상을 안 한다는 거는 연말 같은 경우에 동결 아니면은 인하할 가능성이 큰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이 오기 전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한마디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을 때 제일 이 시장에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기술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좀 6월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오기 전에 비트코인 섹터 당장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고 늦어도 12월인 거고요. 그리고 연준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은 네, 인상은 아니다라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8천만 원도 깨졌다가 다시 네, 이번 주말에 9,100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거거든요. 단번에 1,00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코인 섹터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좀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아,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가격이 그렇죠. 내려가서 비트코인을 공략을 해도 되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했다가 네. 8천만 원을 깨졌었잖아요. 네. 이 원인이 뭐겠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정체 원인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놈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람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동의 코쟁이, 유럽의 코쟁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나라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양 냄새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몸에 총을 항상 들고 다닌다고 해요. 그냥 전쟁 중인 국가예요. 근데 지들끼리만 싸우면 되는데 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려고 하면 또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또 예상외로 올라갔네. 기준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는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인이 한때도 8천만 원 깨졌던 거고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또 불씨가 다시 한번 지펴지니까는 코인이 주말 사이에 9,100만 원까지 상승 나왔던 거니까요. 저는 6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도 휴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코인은 재차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하 이슈와 함께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 섹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 주셨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은 최근 연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비트코인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세론자들도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도 현재 많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신다면 이 비트코인 관련주 그 안에서도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상승 여력이 큰 이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오늘 이 황금 열매 종목 목표가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합니다. 10,000원이요? 네. 현재 주가가 얼마 현재 정도죠? 주가는 8,200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오. 근데 저는 최소한 앞으로 30%는 더 추가 상승할 거다. 네. 일단 이 10,000원도 단기적인 목표예요. 장기적인 목표로 본다면은 15,0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게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러면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요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왜요?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보여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 안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이 이미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뭐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뭐 우리기술투자 뭐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공략 주시지 않았나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난 우리 기술 투자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다른 방송이랑 헷갈리셨나 보네요. 아 우리기술투자는 네. 없었나요? 아,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서운하시네. 난 갤럭시와 머니트리랑 네.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은 얘기 드린 적이 있어도 우리 네. 기술 투자는 얘기한 적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렇게 지금 이거 리스트 가운데서 있고요. 그리고 요 중에서 당연히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항상 저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종목들 가운데서 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맞추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러게요. 왜냐면 현재 현재 주가가, 주가를 그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하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의외로 이 네. 대한민국에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또 네. 결정적 힌트를 드렸어요. 준비를 해왔는데 네. 어떤 힌트를 해올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힌트는 이 회사의 마크입니다. 마크요. 네, 이 회사의 로고. 많은 분들이 아실까요? 물론 직접 이 회사를 하나하나씩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알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알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도 역시나 많을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주식 중독자예요, 그럼. 네, 주식을 끊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마크를 딱 보면서 네. 바로 알 정도다 하면은 주식을 엄청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대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오. 네, 그 정도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마크니까는요.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회사의 마크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를 맞추실 수 있게끔 제가 힌트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릴 건데 이제 공략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주도 역시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제일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코인 관련주 중에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가 그 회사고요. 저는 그 회사가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가 될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금리나 수혜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가 현재 눌림목에 있으니까 당장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회사가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의 로고인 거고, 이건 코인베이스의 로고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인지, 이 회사는 두나무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코인 투자하신다고 했고,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코인 투자를 하려면은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업비트의 모회사, 한마디로 업비트를 만든 회사가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이 두나무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나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업비트에 로그인 할 때마다, 업비트를 통해서 코인을 매매할 때마다 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업비트를 만든 이 두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두나무의 실적 현황을 보잖아요. 2021년, 2022년, 2023년 한마디로 최근 3, 4업 연도의 실적을 보면은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코인이 올랐을 때 3조 2,900억 가까이 올랐고요. 단기 순이익도 엄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2024년 건 안 나왔죠. 2024년에 코인이 1억을 돌파했는데 사실상 2024년에 실적은 안 나왔다 이거예요. 하지만 2024년에는 이게 엄청 더 3조가 뭡니까? 더 크게 올라갔을 거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더 크게 상승 나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이익잉여금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고가는 3조 2,9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현금이 어디로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나무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이 나올 거고, 두나무의 가치가 상승 나오면은 당연히 업비트 관련 종목인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이 종목의 주가는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나무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회사 같은 경우가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7% 가까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의 지분이 있는 건 카카오예요. 네. 그리고 이 25%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의 그냥 회장님이십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하지만 34%는 VC 회사고요. 근데 7% 카카오를 제외하고는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이 회사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7% 가까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분이 15%가 있는 카카오가 지분이 더 많으니까 카카오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카카오는 지금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두나무의 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카카오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어발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카카오의 기존 주식 가치도 희석이 됐고, 카카오가 요즘 문제가 많아요. 국민 주식이 아니라 역적 주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안 되고, 카카오보다도 주가가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고, 제2의 카카오처럼 주가가 몇만 원씩이나 올라갈 수 있는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래소가 바로 업비트인데요. 오늘 기업이 이 업비트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면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는 방송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저희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지금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업비트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제 주변에 다 업비트만 쓰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 오늘 기업이 대표적인 이 업비트 수혜주라고 하셨는데 그 포인트 말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없을까요? 일단은 업비트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의 이벤트,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인 거고 네.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외 이벤트들을 많이 주목을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물론 노동절 때였지만은 이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고용 보고서가 나왔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예측한 것보다도 네, 좀 실제 나온 게 이전보다 더욱더 낮게 나와가지고요. 고용률 둔화 현상이 지속이 된다 이러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힘이 실려서 어떤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깨졌던 비트코인이 다시 9,100만 원까지 하루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번 달 14일에 발표되는 미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다음에 5월 15일에 발표되는 CPI. 여러분들이 이 두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도 지난번에도 예상치보다 하회치가 나왔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예상치보다 이게 CPI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상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회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중동,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속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 같다 이런 전망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비트코인이 떨어진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ETF에서 홍콩 ETF가 승인됐지만은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당연히 채굴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보상량은 절반이니까는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왜냐면은 채굴하는 동안에 유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전기료며 뭐 컴퓨터 유지비며 이런 거 엄청 들거든요. 나 이제 못 해먹겠다. 이런 비트코인을 파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까는 당연히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많아서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부각되고 있고 이슈가 좀 부각되면 따라서 그 관련 정보들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는 당장 비트코인 섹터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 나오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우리 그만 싸우고 휴전을 하자.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관계처럼 휴전을 하자. 이런 이슈로 계속 조금 접어드는 단계이다 보니까는 중동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은 코인 섹터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중에서 금리 인하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지난 5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 인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9월부터는 2차례 이상이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재 시점이 5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반도체, AI, 코인 섹터 크게 상승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코인 섹터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 보시는 것처럼요. 금리 인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인 섹터는 당연히 가장 큰 수혜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영웅 전자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돌파했을 때도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최근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 수가 많지만 오늘 공략주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전문가님 우선 이전에 가져오셨던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알기로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닌가요? 맞아요. 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투자증권이 아닌 오늘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움직임을 보니까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이 하나투자증권보다 더 크게,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차트적으로요? 그렇죠. 차트적으로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투자증권은 시가총액이 이 회사보다는 더 커요. 주가는 낮을지 몰라도 시가총액은 더 크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조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투자증권보단 오늘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더 빨리 안겨드릴 수 있겠다. 떠서 빨리 상승 나오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 회사가 3월 5일에 비트코인이 1억 500을 돌파했을 때 12,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었던 회사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물론 코인의 가격도 역시나 이렇게 상승 나왔을 거예요. 근데 코인의 가격이 상승 나온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 정도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죠. 근데 뭔가가 좀 소름 돋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소름 돋는 거요? 네, 여기를 뭘까요? 주목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 3일 동안에. 네. 네, 근데 이렇게 아까 전에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3일 연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오, 저쪽 부근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것처럼 얘 역시도 다시 이렇게 보면은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만 올라가면 네. 정말 좋겠네요. 딱 멱살 잡고 빡 그렇게 올리는 것처럼 이 회사의 주가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에서 네, 왜 억지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8,200원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략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오늘 제가 제시한 목표가인 10,000원은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가격 전략을 좀 제시 드린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6음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니까 밴드 같은 경우는 8,100원에서 7,900원 사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7,200원 제시드리면서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공략 주셨고요. 차트 분석부터 이 공략주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진입가 밴드 7,900원에서 8,1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7,200원이니까 손절 라인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종목의 차트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지금 노란톡 안에서도 TV 힌트를 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기 팔자한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도 다 알려주실 거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어떤 분이 또 맞추셨어요. 네, 이 모르시겠다고 한 분이 맞췄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공략해 보셔서 수익 보시면은 우리 저랑 함께 하시는 곳에서 네, 수익 봐서 감사하다라고 한 번씩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공략 주셨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관련주로 또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전 수익을 못 봐서 아쉽다, 최근 시장 너무 어려워서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셨다면 오늘 영웅전차남 전문가님의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힌트를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방송 보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신지 다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적으로 자리도
너무 좋고 비트코인도 가격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